횡성군이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과 풋살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고가에 속하는 소아 폐렴구균 접종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포항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했습니다.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재난관리 안전 매뉴얼을 점검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가상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천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CCTV를 4천여 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6.4 지방선거일에 투표를 못하는 이들을 위해 30일과 31일을 사전투표 날로 운영합니다. 사전투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192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리얼리즘이 성행했는데요. 리얼리즘, 말 그대로 사실적인 표현이 작품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리얼리즘이 지나치게 객관성만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고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방가르드를 표방한 모더니즘이 세상에 얼굴을 비추게 된 거죠. 당시 유명한 시인으로 T.S. 엘리엇이 있었는데요. 그는 시를 쓸 때 백금 같은 시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백금은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작품 속에 잘 스며들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문학에 있어서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는 현실 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스스로가 나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조력자가 될 수 있겠죠? 지나치게 빨랐던 경제 성장으로 지금 우리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요. 시 속에서 T.S. 엘리엇의 역할처럼 오늘 하루만은 남들을 위해 나를 조금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강원도부터 시작합니다. 횡성군이 지난해 둔내 종합체육공원과 횡성문화체육공원 등 대규모 체육시설이 건립한 데 이어 올해는 각 읍면별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과 풋살장 등이 지어집니다. 올해 들어 우천면 정금리에 게이트볼장을 신규 설치한 횡성군은 최근 안흥면 안흥리에 풋살장 설치를 추진하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은 이 밖에도 횡성읍 조곡리, 우천면 용둔리, 상하가리, 안흥면 상안리, 둔내면 조항리 등 5개 마을에 게이트볼장을 추가 설치해 게이트볼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며 기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시설 개보수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월 제19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횡성군은 지속적인 체육시설 관리와 확충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은 물론 각종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초석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횡성군이 지난 2003년부터 1, 2단계로 나눠 추진 중인 유현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장기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완공됩니다. 유현 문화관광단지에는 한국인 신부가 최초로 설립한 풍수원 성당이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천주교 성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총 7억여 원이 투입되는 이번 2단계 사업으로 과거 천주교 박해를 피해 풍수원으로 은둔한 신자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었던 가마터와 원터 복원을 비롯해 휴게실, 제대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국내 최고 천주교 성지 순례지인 풍수원 성당 일원에 명상, 휴양, 체험시설을 조성해 휴식과 치유를 테마로 전국 제1의 관광지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풍수원 성당은 한국인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이자 국내 4번째 신축 성당으로 1982년 지방문화재 제69호에 지정됐으며 이색적인 풍치와 촬영지로 각광받는 동시에 매년 6월 성제 현양대회에 즈음해 만여 명이 넘는 신도가 순례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운맛이 일품인 청양고추,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청양고추 가격에 로열티가 붙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청양고추뿐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작물 중 30%가 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종 씨앗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횡성군도 지난 3월부터 토종 씨앗 일제 조사를 벌여 드디어 씨앗을 최종포에 심었다고 합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속파란 콩, 검은 찰옥수수, 호랑 밤콩, 어금니 돈부. 횡성군에서 오랜 시간 자생해온 토종 씨앗들이 초록빛 떡잎을 머리에 이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앞마당에 또는 작은 텃밭에 숨겨져 있던 토종 씨앗들을 특별히 마련된 최종포에 심는 날. 횡성 농업을 이끌어갈 새 주자로 육성하기 위해 횡성군 여성 농업인들이 토종 씨앗 심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토종 씨앗이 저희 집서부터 없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씨앗 구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토종 씨앗이 없어지니까 이게 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씨앗 저도 좀 나중에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농업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제일 먼저 농민들이 씨앗을 스스로 채종을 해서 씨앗을 심어서 그걸 수확해서 다시 내년 농사에 그런 밑거름이 되게끔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성 농민들이 씨앗 지키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옛 어르신들이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성 농민들이 전체가 좀 나서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대 아이들을 위해서 씨앗을 지키는 활동을 하자고 이렇게 최종포도 운영하고 횡성 지역에 있는 토종 씨앗 보유 현황 조사도 하고 있어요. 토종은 지역에서 자생하거나 그 지역만의 기후 풍토에 잘 적응된 생물종으로 식량, 식품, 의약품, 종자 개량, 종축 개량에 있어 큰 의미를 담당해 왔습니다. 횡성군은 잊혀있던 귀중한 토종 자료를 자원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토종 씨앗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조사원이 팀을 이뤄 대를 이어 텃밭 농사를 지어온 소규모 농업인, 고령 여성 농업인이 경영하는 농가 등을 중심으로 토종 씨앗을 발굴해 왔습니다. 토종 씨앗 전시 체종포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도시민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횡성군에 있는 토종 자원이 아주 좋다는 것을 좀 널리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종에 대한 횡성군의 실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횡성 토종 씨앗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좀 더 연구할 게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내에서 수집된 토종 씨앗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 의뢰해 한 번 더 검증한 후 횡성군 토종 종자로 영구 보관하게 됩니다. 군은 수집된 종자의 생산성과 경제성 검사 또한 실시할 예정이며 경제성이 확인되는 종자는 횡성군 특화 장목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미래 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토종에서 새로운 길을 찾은 횡성 농업, 우리 땅에서 대를 이어 자라온 토종 씨앗이 건강한 토종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STV 전윤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값비싼 소아폐렴구균도 이달부터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폐렴구균이란 급성 세균 감염 질환의 원인 중 하나인데요.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은 부비동염, 중이염, 폐렴, 수막염, 균혈증 등이 있습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특히 소아에게서 치명률이 높고 소아 예방접종을 통해 노인 등 다른 연령대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어 그간 세계보건기구 및 의학계에서 국가 예방접종 도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동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회당 최고 15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최고가 예방접종으로 총 4회에 걸친 전체 접종 완료 시 50에서 60만 원의 접종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후 2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는 보건기관 및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액 무료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까지는 선택접종으로 접종하고 있다가 올 5월 1일부터 이제 필수 접종으로 들어오면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위탁,
그 의료기관 7,000개소 정도 되는데 그 기관이나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거고요. 예방접종은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하고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회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다만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면역 저하자 등의 경우에는 만 5세가 넘었어도 과거 접종력이 없으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무료 접종에 지원되는 백신은 10가, 13가로 두 백신 모두 폐렴구균으로 인한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기초 및 추가 접종 시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예방접종 본인 부담을 폐지하고 항목도 늘리면서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백신이 13개로 늘었습니다. 소아 폐렴구균을 포함한 정기 예방접종은 도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도 폐렴구균 감염에 안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 폐렴구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1회만 접종하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65세 전에 만약에 한 번 맞았던 어르신들은 5년이 경과한 후에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뭐 그 기저질환자들, 그러니까 뭐 암이라던가 뭐 기능성 무비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맞기 전에 그다음에 주치의랑 상담 후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특히 외부 환경으로 인한 감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확인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소아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덜고 아이의 건강은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극성을 부렸는데요. 포항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이달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긴급 방제 작업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소나무 재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긴급 방제 작업에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고사목 21만 2천 그루를 완전 방제했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 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예찰 방제단이 투입돼 고사목을 베어내고 파쇄 또는 혼중 처리하는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한편 시는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스염 하늘소 성충이 나오는 이달부터는 항공 방제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항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믿고 살 수 있는 먹을거리를 찾던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직거래 장터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포항시 내 3곳에서 열립니다. 포항시는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2014 포항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지난 12일 처음 문을 열어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시청 광장과 영일대 광장에서 매주 수요일은 장성동 신재지 공터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장터를 통해 복잡한 유통 단계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는 직거래라는 새로운 활로를 찾았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시중가 대비 10에서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장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가상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재난관리 안전 매뉴얼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훈련이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런 재난관리 매뉴얼만 잘 정비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재활용 시설 내 전선 단락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곧이어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때 작업 중이던 직원이 화재를 발견하고 인터폰과 육성으로 종합상황실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안내방송으로 시설 전역에 화재가 발생했음을 통보합니다. 자체 소방 조직은 소화반, 방호복구반, 대피반출반, 의료반, 호송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화반이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을 사용해 화재 진압을 시도합니다. 방호복구반이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 전기와 밸브를 차단하고 작업 중이던 유조 차량을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부상자가 발생하자 의료반과 후송반은 부상자를 구조하고 응급처치 후 환자를 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설비 단속, 장비 정비, 그리고 복구 가능한 부분의 긴급 복구 활동과 복구 계획 수립으로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재난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설의 자체 소방대가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해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재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체 소방대가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훈련입니다. 부천시가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만일의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CCTV 수를 대폭 확충합니다. 현재 1000여 대에 불과한 CCTV를 내년까지 4,100여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내년까지 지역 내 CCTV를 4,100여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초 2017년까지 설치 완료키로 한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으로 올해 860대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에 2,40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0여 곳에 4,100여 대의 CCTV가 설치돼야 시 전역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며 CCTV 설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질도 HD급으로 높입니다. 현재 시는 과거 교육청에서 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초등학교 주변의 저화소 CCTV를 300만 화소의 HD급 카메라로 교체하고 있으며 이달 말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해 시가 통학로에 설치한 CCTV와 더불어 학교 주변 안전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하고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과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도 갖추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시와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내 CCTV는 지난 2006년부터 설치됐으며 현재 10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올해부터 일부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그리고 체험활동 등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부천시는 2016년까지 관내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최근 열렸습니다. 협약에는 시와 시의회, 부천교육지원청, 세계경찰서와 상공회의소가 참여했으며 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자유학기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직업체험처와 인력풀 구성 등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실습, 체험활동 등 학생 참여 수업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역 내 6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내년에는 16개 교과, 그리고 2016년에는 32개 중학교가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 후에는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진로교육협의회도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시와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매년 한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활동을 위한 각종 사항을 협의하고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시는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 활동이 기존의 경쟁과 성취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개발과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6.4 지방선거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급한 사정이 생겨 투표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는 30일과 31일을 사전투표 날로 운영합니다. 사전투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선거일 전에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의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으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투표하기도 더욱 편리합니다. 방법은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되며 단 주소지 외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한 후 봉투째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를 하면 그 즉시 투표용지 발급 사실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돼 다른 사전투표소는 물론 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시는 최근 사전투표관리관과 기술운영요원, 명부 단말기 요원 등 관련 종사자를 편성하고 교육과 모의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전투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가면 포항 시민들이 부산 해운대 못지않다고 자랑하는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넓고 긴 백사장이 인상적인데요. 오늘 숨바꼭질 시간에 찾아갈 곳은 이 영일대 해수욕장이 아닌 해수욕장 소공원에서 매주 열리고 있는 벼룩시장입니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연 벼룩시장은 이제 포항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 한 곳이 됐는데요. 영일대 해수욕장에 들르신다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중고품을 사고 파는 만물시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벼룩시장. 포항에도 소문난 벼룩시장이 열린다는 사실. 오늘은 저와 알뜰 쇼핑하러 함께 가보시죠. 아침부터 벼룩시장 구경 온 사람들로 영일대 해수욕장 소공원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경하시고 가세요. 포항의 알뜰 소비자들은 여기 다 모인 것 같은데요. 소공원에 촘촘히 자리 잡고 있는 텐트 안에는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텐트가요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이 벼룩시장이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가정에서 이제 집에서 이제 안 쓰는 의료용품이나 아니면 가전제품들 이런 거 직접 갖고 나오셔서 판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되는 물품들을 직접 갖고 나오셔서 재활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기여를 많이 하시는 거죠. 직접 갖고 오셔서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모였거든요. 총 몇 분 정도 모여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그늘막 텐트는 총 한 74부스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각 텐트 한 평당 지금 최대 3번까지 들어가시는 팀들도 있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텐트 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반 매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깨끗한 상태의 물건들.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에서 향초, 아기용품까지 직접 만든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게 되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나씩 애기 만들어주다가 이렇게 놔두면 솜씨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인터넷에 보시면 너무 비싸요. 그럼요. 네. 사실 애 키우는데 뭐 아이 자라는 데까지 뭐 1억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그냥 가게 보탬도 되고 반찬값도 벌고. 네, 집에 놔두면 버려야 될 옷인데 갖고 나오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입을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돈을 벌 수 있고 용돈벌이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그럴 때마다 새 옷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웠던 부모들에게 벼룩시장만큼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똑똑한 엄마, 아빠들에게 포항 벼룩시장은 단언컨대 최고의 쇼핑 장소입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집사람이 여기 포항에 소문났다 그래가지고 한번 놀러 와봤어요. 놀러 와보시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부스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자기한테는 필요 없지만 이제 남들한테는 필요한 물건들이 많을 거니까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싸게 나와서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서민들이 사게도 또 살 수 있지만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 서로 나누어 쓰면 좋잖아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집에서 쓰던 물건들 가져오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렴하게 득템해 가시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물건도 싸고 가격도 싸니까 포항 벼룩시장으로 많이 와주세요. 네, 여기 벼룩시장에 값도 싸고 질도 좋은 물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러 와주세요. 많이 오세요. 이제는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 새로운 쇼핑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보증되는 포항 벼룩시장의 다양한 물건들, 사고 파는 즐거움이 가득한 포항 벼룩시장으로 똑똑한 쇼핑하러 오세요. 쓰진 않지만 버리기도 아까웠던 물건들, 그 물건들이요, 이곳에서는 진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항 벼룩시장에 오셔서 알뜰한 쇼핑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우리나라의 대표 해수욕장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이죠. 이 아름다운 하얀 백사장 위에서 모래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해운대에서만 볼 수 있는 테마축제, 해운대 모래축제가 6월 6일부터 9일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4명부터 7명까지 팀을 이뤄 참가하는 도전 나도 모래 조각가로 시작합니다. 이 열띤 열기는 다음 날 비치발리볼 대회로 이어지는데요. 우승, 준우승, 장려 이렇게 각 3팀을 뽑아 시상합니다. 또한 벌써 25회째를 맞이한 모래작품전에 화려한 모래작품이 연출되고요. 해운대 샌드 그래피티 아트 페스티벌을 통해 화려하고 멋진 그래피티 작품 시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어린이 모래 올림픽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단순한 여름철 휴양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발전을 꾀하는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를 직접 느끼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영어 문법 표현을 보면요, should have bee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그 일을 할 걸 왜 지금 와서 후회의 생각이 드는지 아쉽다쯤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후회와 회한의 감정이 가득 담겨 있죠. 그다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단순한 영어 시제 표현에 이렇게 후회의 표현이 있는 걸 보니 후회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과거부터 지금까지 후회의 역사가 쉬지 않고 흘러왔다는 말이겠죠. 자, 이 후회를 점점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당장 일어나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먼 훗날 후회 없이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살면 보람이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네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